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전화가 울리면 반가움보다 이걸 받아야 하나 잠깐 계산부터 하게 되는 순간이요. 예전엔 안 그랬죠. 누가 연락 오면 괜히 기분이 들뜨고 약속 하나 잡히면 하루가 기다려지고 모임이 많을수록 나 아직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약속이 잡히면 피곤함이 먼저 스치고 또 가야 하나? 뭘 입고 가지? 몇 시쯤 빠져야 무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집을 나서기도 전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막상 모임을 다녀온 날 밤, 현관문 닫고 나서 괜히 혼잣말이 나옵니다. 에휴, 누가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닌데요. 그러다 보면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고 만남이 하나둘 줄어들고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 이러다가 사람들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거 아니야?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질문이 머리에 남아있을 때가 제일 불편합니다. 답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느끼는 그 어색한 거리감, 그 미묘한 마음 변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잠깐 마음에 담고 같이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을까? 우리 사회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나이 들수록 인맥이 재산이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행하다. 이 말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죠. 명함을 많이 모으고 모임엔 빠지지 않고 전화번호를 계속 늘려가면서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성실한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이 질문 하나만 조용히 던져보겠습니다. 60이 넘어서도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줄어들면 괜히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나는 왜 친구가 안 늘지? 나는 왜 전화 한 통이 없지? 나만 이렇게 조용히 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책으로 이어지죠.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 살아온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기준이 틀린 겁니다. 20대, 30대, 40대에 맞는 기준을 60대 이후에도 똑같이 들이대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 시절엔 관계가 넓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때였습니다. 직장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동창회를 나가고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60을 넘어서면 어떨까요? 직장은 끝났고 자식은 독립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을 많이 만날 이유도 애써 관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 관계가 줄어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 삶에 기분 좋은 전환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성남에 사는 67세 이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수 씨는 30년을 중견 건설회사에서 안전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사람들의 안전모부터 확인했습니다. 안전모 끈 제대로 하세요. 거기 난간 다시 묶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람 새요. 고소 작업 중단합니다. 현수 씨는 위험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면서도 결국은 믿었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사고는 안 나. 그게 현수 씨의 자리였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늘 누군가를 챙기고 늘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맡고 늘 누군가의 괜찮다는 말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 현장이 끝나면 회식, 주말엔 동창 모임, 명절엔 친척 모임. 현수 씨 휴대폰은 알림이 꺼질 틈이 없었습니다. 형님,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현수야, 오랜만에 한잔하자. 아직 현장 나가시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은퇴하기 전까진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신문을 천천히 넘기고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게 사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이 조용해졌습니다. 단톡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사람들도 그대로였고요. 그런데 현수 씨 이름만 그 방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어때? 난 괜찮아. 나도. 현수 씨는 읽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모임은 알아서 정해졌고 자기 없어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건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수 씨 마음에서도 뭔가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구나. 그 사실이 서운한데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 씨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같이 고생했던 후배였습니다. 현수 씨가 늘 조심해라고 말해주던 사람. 요즘 잘 지내냐?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잠깐의 침묵,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선배님,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는 그날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다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하는 쪽이 됐구나. 예전엔 사람들이 먼저 찾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상대 눈치부터 보게 되는 입장. 그날 처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그걸 느끼는 순간 서운함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 그러다 어느 토요일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 주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요. 현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해진 지 오래였고 어딜 나가면 돌아와서 더 지쳤으니까요. 그런데 거절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그 다음 말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왜요? 뭐 바빠요?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형님, 그러다 사람 다 끊겨요. 그 말들이 싫어서 현수 씨는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장소는 안산역 근처. 사람 북적이는 선술집. 술잔이 돌고 고기가 올라오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내가 현장 다닐 땐 말이지. 그때는 그래도 사람이 있었지. 현수 씨도 처음엔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소주가 2잔쯤 넘어갈 무렵 현수 씨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빈자리 채우러 왔다는 걸요. 누가 있든 무슨 말을 하든 사실 크게 상관없는 자리.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휴대폰을 보며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 내 아들 이번에 승진했대. 역시 자식이 효도한다니까. 다른 친구가 바로 받았습니다. 우리 딸은 신혼집 샀다. 대출이긴 해도 요즘 집값 장난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현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요즘 뭐 하세요? 이제 편하시잖아. 맨날 놀고. 현수 씨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놀고 있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걷고 집에서 좀 쉬지. 그러자 테이블 위 공기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형님은 그래도 연금 나오니까 우린 아직 현장 뛰어야지. 요즘은 몸이 돈이야, 몸이. 그 순간 현수 씨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이건 안부가 아니구나. 이건 대화가 아니구나. 서로의 삶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불안을 덜어내는 자리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수 씨는 가장 아픈 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지금 괜찮다는 대답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안심한다는 걸요. 현수 씨는 그 역할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고, 모임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역할이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현수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 서로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냥 옆에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누가 있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 자리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목구멍으로 소주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주가 3잔, 4잔 넘어가고 현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67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가는 처졌고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거울 속 자기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야, 이현수.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재미도 없는데 왜 나왔어? 웃고 싶지도 않은데 왜 웃고 있어? 잠깐 멈추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사람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잖아. 그 순간 현수 씨는 알았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계속 무시하는 게 힘들었던 거라는 걸요. 바로 그때 뒤에서 친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야, 현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술이 좀 센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현수 씨는 창밖을 보다가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엔 안 나와도 되겠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현수 씨는 신발을 벗다 말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다음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아내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초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전화가 더 안 올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편이 된 것 같다. 그게 현수 씨의 진짜 결심이었습니다. 그 뒤로 현수 씨는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톡방 알림을 껐고, 어떤 방은 조용히 나왔고, 전화도 일부러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정말 혼자 되면 어쩌지? 그런데 며칠 지나자 현수 씨는 알게 됐습니다. 조용한데 불안하지 않다는 걸.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걸. 현수 씨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억지로 나갔다가 집에 와서 괜히 나왔다. 혼잣말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전화가 오면 반가움보다 먼저 고민부터 든 적은요. 그 감정,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요즘 말하는 똑똑한 60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똑똑함의 의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대 때의 똑똑함은 공부 잘하는 것이었고, 20대의 똑똑함은 기회 놓치지 않는 것이었고, 30대의 똑똑함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고, 40대의 똑똑함은 버티는 것이었고, 50대의 똑똑함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와서도 그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탈이 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똑똑함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60대의 똑똑함은 더 잘 참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먼저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이 만남이 즐거운지, 의무인지, 이 전화가 반가운지, 부담인지, 그걸 남들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요즘 똑똑한 60대는 자기 마음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수 씨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 씨는 사람을 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게 자기한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수 씨가 변한 게 아니라 똑똑함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젊을 때의 똑똑함은 더 많은 관계를 감당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똑똑함은 다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미리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결과입니다. 현수 씨가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챘다는 것 자체가 이 나이의 똑똑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억지로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와서 괜히 나갔다고 생각든 적이요. 전화가 오면 반가움보다 어떻게 거절하지부터 떠오른 적이요. 그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이 변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만나는 것 자체가 자극이고 배움이고 기회예요. 하지만 60 넘어서는 달라집니다. 만나봐도 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오히려 에너지만 소진되지요.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진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5명 정도라고요. 150명 정도는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인맥이 재산이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60 넘어서까지 150명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게 오히려 불행입니다. 몸도 마음도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억지로 관계를 넓히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한테 쓸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 관계가 정말 나를 살게 하나요? 아니면 버티게 하나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있고 싶은데 없을 때, 연락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조용한 게 좋고 내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낄 때의 상태이죠. 이현수 씨가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 오히려 성숙의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중 마지막 단계, 노년기의 과제는 뭘까요? 자아 통합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후회보다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게 괜찮았다고 느낄 수 있느냐? 친구 100명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통합 실패이고 친구 1명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통합 성공입니다. 앞사례에서 이현수 씨가 오히려 편해라고 말한 순간 그건 통합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억지로 관계를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래 방법들을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건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 아침이든 저녁이든 딱 10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그냥 눈을 감고 있기입니다. 왜 이게 도움이 되냐면 생각을 비우는 연습이 되거든요.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예요. 나 이러다 진짜 혼자 늙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다들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 혼자 있는 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10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그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오늘 당장 저녁 8시 소파에 앉아서 눈 감고 딱 10분 그냥 숨소리만 들어보세요. 두 번째, 나만의 루틴 하나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근처 공원 한 바퀴 걷기. 저녁 6시에 라디오 틀어놓고 설거지하기. 자기 전에 일기 한 줄 쓰기. 왜 이게 좋냐면 하루에 기둥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없어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느낌이요. 루틴이 있으면 오늘 뭐 하지? 같은 불안이 줄어듭니다. 당장 휴대폰에 아침 7시 알람 맞춰놓고 내일 아침부터 15분만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세 번째, 전화 대신 문자로 연락하기. 가끔 연락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럴 땐 짧은 문자 하나 보내세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 요즘 날씨 좋던데. 산책 다녀. 이런 식으로 가볍게요. 왜 이게 좋냐면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전화는 시간 맞춰야 하고, 할 말 준비해야 하고, 끊기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문자는 그냥 보내면 돼요. 답 안 와도 괜찮고, 오면 좋고, 오늘 당장 연락처에서 한 사람 골라서 잘 지내?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네 번째, 혼자 밥 먹는 연습하기. 식당 혼자 가는 거 처음엔 어색합니다. 주변 눈치도 보이고 뭔가 쓸쓸해 보일까봐 불안하고요. 하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혼자서도 괜찮다는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거든요. 밥 한 끼 혼자 먹을 수 있으면 영화도 혼자 보고 카페도 혼자 가고 여행도 혼자 갈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동네 식당 가서 혼자 국밥 한 그릇 먹어보세요. 핸드폰 보면서 먹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관심 있는 주제 하나 파기. 뭐든 좋아요. 역사, 요리, 식물, 영화, 바둑, 유튜브 보거나 책 읽거나 인터넷 검색하거나. 왜 이게 좋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거든요. 사람 없어도 할 게 있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당장 유튜브에서 관심 가는 영상 하나 찾아서 20분만 봐보세요. 여섯 번째, 작은 목표 하나 세우기.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 달엔 책 한 권 읽기, 다음 주까지 서랍 정리하기, 내일 아침엔 달걀 프라이 해먹기. 이런 작은 목표라도요. 왜 이게 도움이 되냐면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사람 만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게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 메뉴 하나 정해보세요. 일곱 번째,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연락 안 오는 사람한테 억지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만 연락하는 건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나? 이런 생각 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억지로 안 해도 유지되거든요.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오늘 당장 일주일 동안 먼저 연락 안 해보기. 그리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덟 번째, 혼잣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혼잣말이 나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녁 뭐 먹지? 아휴, 피곤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혼잣말은 자기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오늘 당장 혼잣말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위 8가지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건져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늘려 해보는 겁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 한국인 중 약 35%가 친한 친구가 3명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3명 중 1명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와서는 관계의 숫자보다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대엔 친구 50명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60대엔 친구 2명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봄엔 꽃이 피고 가을엔 잎이 떨어지듯이 60을 넘어서 관계가 줄어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는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이야기와 함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참,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행운의 숫자 7을 눌러주시면 더 큰 행운이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